안녕하십니까? 주목TV 주성식입니다. 예,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주제로 사안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통찰력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해갖고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못해서 중언부언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. 근데 뭐, 그거야 제 한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, 또 뭐,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100번, 1000번을 한들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. 혹시 보시는 분들 또 그런 견지에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지금 법 관련 문제가 계속 뭡니까? 좀 시끄럽죠. 한마디로 뭐 논란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시끄럽기만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, 제가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후진성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법 분야라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지금 그 단적으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법은 결국 체제고 규칙이고 과정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것이 깡그리 무시되불고 참 어디까지 가려고 이런가 모르겠습니다. 그 야당 원내대표과는 해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고, 또 그 당사자는 또 자기 수한가 동렬인가 뭔지 모르는데 대놓고 뭐 그만두라는 식으로 그렇게 압박을 가한다는 시그 보도가 나오고 이제 막 그렇죠. 한마디로 난장판이고, 아이고, 야단 법석도 아니고 그냥 난장판이죠 한마디로. 그 뭐 이런 부분이야 자기들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, 어떻게든지 제가 뭐 지기들 뭐 균열이 가든 깨지든 다시 뭐 대동단결을 해갖고 어떻게 하든 이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. 지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. 근데 제가 다른 견지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뭐 욕먹을 각오로 하고 요건 하겠습니다. 뭐 다른 것도 욕먹을 말씀이 많았겠지만은, 그 제 또래 정도 되신다 할지 약간 뭐 10년 안쪽으로 오신 분들은 다 성장하면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그 그때만 해도 담이라고 해봤자 그 판자 담이 대부분이었죠. 브로커 담이 저희가 그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나 좀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 같고, 제가 초등학교라는 말도 좀 그리고 막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나무 판자 담이 많았고, 뭐 탱자나무 담 뭐 그런 거, 그리고 뭐 그나마도 없는 데가 많았고요. 그뭐 그때 못치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판자 나무 이렇게 박아놓은 뭐 빼갖고 가서 철길에다 놔둬가지고 납작해지면 그거는 막 칼 만든다고 하고 또 못치기 하고 이제 막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,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같이 그렇게 차단 기능이 그 좋지가 않았죠 그때는. 그러니까 옆집에서 방구만 크게 껴도 다 들린다고 할 정도로, 그 어떻게 그냥 좀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밀쳐불면 바로 쓰러져 볼 정도로, 판자 담이 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? 밑에다가 기초를 한 것도 아니고. 자,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집 저 집 구분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쪽에서 좀 떠들면 다 들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, 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고 그러면, 그때는 가령 이 집에 저희 집에가 얘기만 저 혼자만 있어요. 초등학교 다닌 얘기 혼자만. 근데 이제 그 집에 뭐 불량한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러 왔든지 뭐 어쩌든지 해갖고 들어왔다. 얘기가 오메 하고 이제 이렇게 악만 쓰고 어쩌고 그래도 옆집에서 바로 오메 쪼집 뭔 일 났는갑다 하고 또 금방 쫓아오기도 쉬웠죠. 대문도 전부 닫았다 붙듯이 하고, 진짜 위급한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발로 차기만 해도 그 나무 판자 담장 무너져 볼 거고 긴급 출동이 가능했다는 거죠.
무슨 말씀이냐. 치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 서로 보육한다. 얘들을 보살핀다. 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돕는다.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소통이라는 거.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때가 아주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거기서 덧붙여갖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 그때는 그 여성분들, 이제 어머니라고 하죠. 어머니들이 거의 다 그냥 집에 계셨지 않습니까? 특별한 이제 좀 경우 아주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랄지 또 이제 그 남편이나 아버지나가 안 계신 경우랄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가끔 있었습니다만은 집에가 거의가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습니다. 한 사람이든 어머니가 계시든 어머니가 일을 하고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뭐 또 상황이 바뀌어갖고 아저씨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우리가 지금 요즘에 걸핏하면 막 문제되는 뭐 묻지마 범죄랄지 그런 것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. 뭐 흉악한 사람이 요즘에 많아졌는가 그때는 좋은 사람은 많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가령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집안을 보살핀다 하는 거 역할 분담이 아주 잘 돼 있었다는 겁니다. 이 말하면 또 저거 또 뭔 마초 그런 뭐 가부장 어쩌고 이제 그런 발상에서 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즘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혼 사례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? 재산 분할 같은 거 하고 그랬을 때 부인은 집에서 살림만 했다. 남편은 밖에서 벌어오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혼하게 된다. 그러면 우리가 경제생활동이라고 아무것도 아는 것으로 돼 있는 집에서 살림만 한 부인, 그 부인한테 여성한테 50%를 인정하는 추세고 점점 그게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건 뭔 이야기입니까 그건? 그만큼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. 제가 뭐 특별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가사노동이라고 합니다만은 집안을 보살피는 것,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살림이라고 하는 것,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.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한 달에 1,000만 원 정도로 친다고 하더만요. 그것에 준해서 뭐 이혼 시 재산 분할도 근거로 삼고요.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려합니다. 미국에서 저는 언젠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권 주자로 뭐 공화당 경선에 나왔을 거예요.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피오리나인가 그 여성 경영인으로 아주 그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아갖고 공화당 뭐 대권 주자 경선에까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 여자분이 그 뭐 휴렛 패커든가 곧 망해가는 컴퓨터 회사로 뭐 살린 것으로도 유명해갖고 그 자기까지 가고 어쩌고 그랬다고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 그분이 나와가지고 했던 말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가 아마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. 아마 제가 보통 그게 몇 년이면 어쩝니까? 근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여성이 집에서 가사노동에 전념했을 때 그 가치는 연봉 1억 정도다. 한 달에 1,000만 원. 달러로 계산해서 말했겠죠. 그래서 그때 근거로 드는 것이 뭐냐? 얘들 가르치죠. 교육비. 또 집안 청소하고 밥하고 가서 도우미 불러갖고 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.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집안을 잘 지킨다. 남편이 1,000만 원 벌어갖고 오면 그걸 잘 쓴다고 그러면 그건 1,000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겁니다. 막 흥청흥청 망청 써불고 그거 갖고 마음대로 써불고 어쩌고 그런 것에 견주어 본다고 그러면. 또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거. 얘기들 유치원 보내갖고 끄떡하면 뭔 일이 생기면 CCTV를 트니 무엇이 어쩌냐고 못타갖고 데모하고 어찌고 난리치고 얘기 보내갖고 내보내갖고 마음대로 어린 애기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교통사고 당하게 하고 그거 갖고 법 만든다고 난리치고
부모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얘를 보살피면 돈 주고 유치원 보낸 거 100만 원을 주고 유치원을 보낸다고 그러면 부모가 집에서 가르치면 100만 원 아낄 뿐 아니라 1000만 원어치 효과가 납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너무 새끼 몇 명 해갖고 수십 명 못해놓고 거기서 하다가 보면 부모가 이게 보살핀 것 같이 보살펴지겠습니까? 암만 잘한다고 하더라도. 먹이는 거, 뭐 식중독에 걸린,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해서 먹이면 얼마나 재료부터 신경 써갖고 조리법부터 위생부터 신경 써갖고 그러게 안 하겠습니까? 근데 모두들 나가가지고 집에는 텅텅 비니까 애기들은 집에 만약 뭐 올 시간도 없이 학원을 또 다닌다고 그러는데 집에 와도 뭔 일을 당해도 집에가 다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다 그 모양이니까 애기가 악을 쓰고 울고 뭔 일이 생겨도 모르지. 그래갖고 일 생기면 무엇이 나라에서 뭐든 너 왜 갑자기 그 뭔 법 관련한 이야기 하다가 그 느닷없는 집안 살림 이야기를 하냐 그러신 분이 있겠습니다.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이 가정이라는 걸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.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여자가 가령 이제 여성이 그 결혼했다고 그러면 부인이 엄마가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천시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 여성 대책, 뭐 가정 대책, 뭐 하는 거 모든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. 천한 일이다. 나는 저거 하기 싫다. 내가 왜 저걸 해야 돼요? 나 내 뭐 개인 완성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. 그러면 뭐 가정 경제가 어쩌니까 벌로 나가야 되겠다. 그렇게 많이 벌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. 그렇게 막 불평불만만 하고 그럴 게 아니라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1000만 원 벌어와갖고 그걸 잘 아껴서 쓰고 규모 있게 쓰고 잘 쓰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거에 1000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. 우리나라 밖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, 그 여성분들, 특히 그 부인, 어머니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요. 남편하고 같이 해갖고. 근데 그 돈 벌러 나가면 그 돈이 가령 5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. 그러면 그 돈이 다 가게에 보태집니까? 다니면서 써야 되잖아요. 교통비, 훨씬 더 많은 통신비, 품위 유지비, 여성들도 의상. 야, 그래도 그냥 벌어갖고 온 거 쓴 것보다는 낫지 않냐? 당연히 그건 그렇습니다. 근데 그러기만 쓴 것보다 모든 부분이 집에가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모든 부분도 있는 거라니까요. 얼마나 웃겨 보냐면 우리나라 여성 정책이라고 그런 것이 뭔 공직 선거 후보자를 내는데 후보 1번은 무조건 여성이고 그 비례대표 할 때요. 특히 뭐 지역구 같은 거 공천하면 여성은 무조건 가점을 주고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성이라고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세상은 딱 절반인 한 존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조치에 불쾌해하고 부끄러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예?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새끼들아. 내가 니보다 모든 게 뭐 있냐? 이 짜잘한 새끼들아, 이 병신들아. 니기나 잘해. 내가 니기 가점 주마.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뭔 여성 정치 참여율이 얼마, 뭐 유리천장이 멋지고
유엔 보고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잖아요. 전 세계에서 사회 참여율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. 유엔 보고서라니까. 유엔 보고서. 그 좋아하는. 왜 법리하게 하다가 뭐 여성 헐뜯는, 저 여성 헐뜯는 것 아닙니다. 제가 처하고 같이 살고 있고 딸들도 있어요. 예?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는 저하고 식구인 그 사람들한테 그럽니다. 여성이기 전에 인간이다.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. 인간이기는 깡그리 포기해버리고 뭔 일 나오면 여잔디. 뭐 할머니들 뼈골 빼먹고 피 빨아먹은 지금 법문 문제 되고 있는 것들.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특별 대우 받으면서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뭔 잘못이나 과오나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여자한테 그런 것이 체질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갖고 뭔 소리를 해도 뭔 짓을 해도 괜찮겠지. 그리고 괜찮은 걸로 해주세요. 또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옛날 훌륭한 분들 말을 빌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황제도 거지도 가정이 평화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 가정의 평화를 책임지는 절대자 아니면 최소한 반을 갖고 있는 그 여성분들, 꼭 밖에 나가갖고 정치하고 뭔 직장 다니고 하는 것이 사회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. 자기 얘기 건사하는 것부터 식구들 잘 먹이는 거.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꼭 우리 사회가 좀 돌이켜봤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.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. 그랬으면이 아니고요. 저희 사는 지역에 뭐 청정지역이니 어쩌니 굴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걱정이 많습니다. 어딘들 무사하겠습니까? 다 가능성은 있는 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것은 막고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그렇게 힘을 합하고 뭐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그런 미루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몸은 거리를 두고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음만은 더욱더 가깝게 밀접하게 서로를 돕고 보살피겠다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뜻을 드립니다. 건강 잘 살피시고요. 그보다 더 댁내 두루 무사 평안하시도록 보살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.